그들은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단지 공장을 짓고 있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사장 기술자 이도연 현장 증언. 조지아주 서배너 외곽. 새벽 5시 40분, 하늘에는 헬기 4대가 떠 있고 도로에는 검은 SUV가 줄지어 서 있다. 연방이민단속국과 국토안보부 합동요원 약 500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전면 단속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이닥친 곳은 마약 공장이 아니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세우고 있는 배터리 셀 공장이다. 미국 제조업 부흥의 상징으로 불리던 그 공사장은 불과 몇 분 만에 전쟁터가 된다. 현장에 있던 300여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은 철제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엎드려 있다. 무인 드론 8대가 상공에서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했고 일부 영상은 단속 다음 날 인터넷에 유출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다. 우리가 만든 배터리는 미국의 미래였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이 범죄자가 됐습니다. LG 현장 엔지니어 박준혁, 구금 2루 귀국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직후 백악관 기자실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는다. 내 생각에 그들은 비자 문제를 가진 외국인들이었고 IC는 법에 따라 행동한 겁니다. 그의 짧은 발언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다. 왜냐하면 이들이 소지한 비자는 모두 미국 정부가 승인한 합법 체류 비자였기 때문이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은 단속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청장 트립 톨리스는 CBS 인터뷰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그들은 조지아 경제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없으면 공장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현대차 CEO 정우현은 서울 기자회견장에서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맹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순간 환율이 요동친다.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40원 상승하고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주식이 평균 7% 폭락한다. CNBC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는다. 트럼프의 단속, 미국 제조업의 심장을 멈추게 하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혼란이 번진다. 국무부는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는 누가 트럼프에게 보고했는가를 두고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나 트럼프는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시금 지지자들을 향해 외친다. 미국의 일자리는 미국인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외국인 기술자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외침과 동시에 조지아 공장은 멈춰선다. 5억 달러 규모의 장비 설치가 중단되고 수천 명의 현지 근로자가 임시 해고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을 위한 정책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없애버린 셈이다. CNN은 이 사건을 미국 역사상 동맹국 기술자 대량 구금 최초 사례라 보도하며 백악관을 향한 비판이 폭발한다. 서울, 도쿄, 베를린, 브뤼셀에서 외교적 항의가 이어지고 트럼프 행정부는 갑작스레 한국 기술자 복귀 협상팀을 꾸린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조용히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한국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다시 믿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번지고 있다. 새벽 5시 42분. 조지아주 서배너 외곽의 현대차 배터리 공사장에 진입한 IC 요원들의 작전명은 아퍼레이션 클린 사이트였다. 작전 문서에는 불법 체류자 및 산업 스파이 색출이라는 목적이 명시돼 있었고 승인 서명란에는 대통령실 직속 산업안보위원회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문제는 이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이 문서의 사본을 공개했다.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 실존하는 기업의 기술자를 체포했다. 기자는 이 표현을 21세기판 유령 명령서라 부른다. ICE의 지역 책임자 해럴드 리처드는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지시서에는 백악관 승인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이 술렁인다. 백악관 대변인 멜리사 케이는 즉시 반박한다. 대통령은 개별 작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현장 판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장 판단으로는 헬기와 드론을 동원할 수 없었다. 그날 새벽 조지아 주립경찰 헬기 운항 기록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급히 공역 통제 허가를 요청한 시각은 새벽 3시 11분이었다. 즉, 단속작전은 최소 24시간 전에 계획됐다는 뜻이다. 조지아 주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우리 주지사도 그날 뉴스로 처음 알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우리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미 상원안보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장의 선 국토안보부 차관대리 제임스 로웰은 신문을 받는다. 누가 아퍼레이션 클린 사이트를 승인했습니까? 그는 단 3초간 침묵한 뒤 말했다. 내가 알기로 대통령실 국가경제보좌관실에서 온 요청이었습니다. 그 순간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권력 구도가 드러난다. 경제보좌관실 수석은 바로 레리 커트먼 미국 내 일자리 100% 미국인 우선 고용을 주창한 인물로 트럼프의 핵심 보좌 중 한 명이다. 그는 2주 전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중국을 몰아냈다면 이제는 그 다음 경쟁자를 조정할 때다. 그 다음 경쟁자란 바로 한국이었다. 내셔널 인텔리전스 리뷰는 이 발언을 트럼프 행정부 내 반한국 기술 견제 구상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NIR 분석관 매튜 레이놀즈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기술 주권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질문을 피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이동한다. 그러나 비행기 탑승 직전 한 기자가 소리친다. 대통령님, 현대차 기술자 체포 명령에 직접 서명하셨습니까? 트럼프는 잠시 멈춰서 고개를 돌린다. 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라고 말했다. 누가 합법이고 누가 아닌지는 그들이 판단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폭탄처럼 퍼진다. 그들이란 누구인가? IC, 국토안보부, 아니면 백악관 내부의 누군가?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연방 법무부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의 공식 수사 명령이 없었습니다. 연방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도 한국 기술자 이름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즉, 법적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작전이었다. 현대차 미국 법인 변호인단은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간다. 공식 발표문에는 다음 문장이 굵게 찍혀 있었다. 우리는 동맹국의 이름으로 이 굴욕을 기록할 것이다. 사건 이후 워싱턴의 공기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돈다. 백악관은 공식 브리핑을 취소하고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사과의 서한을 전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한다. 오히려 SNS에 또 한 문장을 올린다.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킬 것이다. 외국 기술자들은 영웅이 아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외교장관 박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한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조지아주의 한 호텔방. 구금에서 풀려난 한국 기술자 12명이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다. 그들은 돌아갈 비행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본다. 주차장에는 여전히 경찰차가 3대나 서 있다. 누군가 중얼거린다. 누가 명령했든 우리는 미국을 믿었던 대가를 치르고 있네요. 조지아주 서베너의 하늘은 여전히 음울하다. 새벽 단속 이후 3주가 지났지만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다. 거대한 크레인이 녹이 슬고 10층 높이의 조립동은 텅 비어 있다. 지난달만 해도 하루 3교대로 돌아가던 현장은 지금 완전한 정적 속에 있다. 이곳의 심장은 한국인이었어요. 공사 관리자 제임스 로웰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다. 그들이 없자 설계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그들이 남긴 코드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공사장에는 아직 조립되지 않은 배터리 셀 라인이 142세트 남아있다. 그중 절반은 설치 매뉴얼이 한국어로만 기록돼 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작성한 매뉴얼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지만 그 역시 단속 당일 함께 구금됐다. 조지아 경제개발청의 비상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현재까지 공정 재개 가능 시점은 불확정. 미국 내 대체 인력 확보 불가. 그 보고서가 발표된 날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는 언론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정부가 조지아를 버렸습니다. 이 사태가 계속되면 우리 주의 GDP는 최소 2.8% 하락할 것입니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된다. 서베너 일대 47개의 하청업체 중 39곳이 가동을 중단했고 6천 명 이상의 현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전문직이든 단순 노동이든 모두 한국 기술자의 부재로 연결된다. 현장 노동자 해럴드 쿠퍼는 실업수당 서류를 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예요. 우리가 해고됐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공기도 뒤틀린다. 백악관은 단속은 합법적 절차라며 방어하지만 상무부는 내부 메모에서 산업 차질 경보를 발령했다. 그 문서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었다. 배터리 관련 생산 차질 22%, 1,100개 협력사 계약 연기, 전미 공급망 피해액 26억 달러 이상 예상. CNN 경제 분석가는 이를 스스로 자국 산업을 질식시킨 정부라 평했다. 그 여파는 산업계를 넘어 주택시장과 금융권까지 번지고 있다. 공장 인근 지역은 한국인 이주민 중심으로 형성된 신도시가 있었지만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주택 거래량이 65% 급감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조지아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3.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그의 대표 브랜드를 스스로 훼손했다. 백악관은 여전히 강경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인의 일자리는 미국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되풀이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단속으로 미국 내 생산직 근로자 8,200명이 실직했다는 노동부 통계가 발표된다. 정치적 명분이 경제적 현실을 삼켜버린 셈이다. 서베너 외곽의 한 카페.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 기술자 최민수는 귀국 전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범죄자가 아니라 미국이 원했던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미국인 동료가 앉아 있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잔의 김이 천천히 식어간다. 밖에서는 완공되지 못한 배터리 공장의 철골이 서서히 붉게 녹슬고 있었다. 우리 공장은 예정대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땅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법인 익명 관계자. 조지아 사태가 발생한 지 16일째 되는 날. 중국 배터리 기업 고션 하이테크는 미시간주에 짓고 있던 24억 달러 규모 양극재 생산 공장 프로젝트를 공식 철회한다. 1,800톤급 중장비가 멈추고 공장 진입도로는 콘크리트가 반쯤 깔린 채 그대로 방치돼 있다. 고션 측의 발표문은 짧았지만 강력했다. 미국의 행정 불확실성과 지역사회 저항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 발표는 그야말로 도미노의 시작이었다. 이틀 후 LG에너지솔루션은 혼다와의 합작 배터리 공장 공정 일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고 같은 주 SK온도 포드와의 협력 일정 조정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 증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한국 기업들이 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이 미국 내에서는 철수라는 단어가 실체가 되어가고 있다. 텍사스주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은 미국에서 손을 떼는 중입니다. 고션은 불씨였고 LG와 삼성은 불길입니다. 미국 내 투자 철회 규모는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류 또는 취소된 한국계 투자 프로젝트 규모 총합 약 137억 달러. 일자리 잠정 미창출 규모 약 2만 1,000개. 특히 LG는 애리조나 퀸크리크에 단독으로 짓던 7조 원 규모 공장을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일정이 무기한 보류되었다. LG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조지아에서 당했고 텍사스에서 기다렸고 애리조나에선 멈췄습니다. 삼성전자의 고민은 더 복잡하다. 2021년 발표한 4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슈퍼 공장이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로 주목받았지만 조지아 사건 이후 미국 내 기술자 및 부품 조달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미국이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파트너십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흐름은 단지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의 DENSO는 오하이오주 전기차 부품 공장 투자를 보류했고 독일의 BASF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배터리 재료 공장 프로젝트를 연기했다. 그리고 캐나다의 노스볼트는 애초 미국 진출을 추진하다가 최근 유럽의 신규 부지를 확보하며 방향을 바꿨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를 두고 바이든 시대의 외국인직 접투자 정점이 지나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외국계 제조업 신규 투자 승인 건수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FDI 유입 감소 추이. 2023 Q1 231억 달러, 2024 Q1 168억 달러, 감소율 마이너스 27.3%. 애틀랜타의 투자 분석사 조슈아 맥킨리 박사는 현 상황을 미국 내 자본 탈출 초기 징후라 표현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번 조지아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외국 기업들에게 너희는 언제든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조용히 떠나는 돈, 멈춰선 장비, 철회된 프로젝트.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이 위험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더 이상 높은 보조금이나 인프라가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이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측 가능성이다. 한국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본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시작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되고 있다. 떠나는 것은 자금만이 아니다. 한국 기술, 한국 노하우, 한국이 가진 결정적 경쟁력 그것이 미국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조지아주 서베너는 더 이상 활기를 띠지 않는다. 거리에 나부끼던 K배터리 깃발은 철거됐고 공사장 앞에 줄지어 서 있던 푸드트럭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곳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신한류 제조 혁신지구라 불리며 미전역의 주지사들이 탐내던 모델이었다. 그 중심에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60억 달러 규모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단속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제 조지아는 외국인 투자 이탈과 산업 기반의 붕괴라는 이중의 악몽 속에 빠져 있다. 외국인 신규 투자 계약 철회 7건. 예정된 고용기회 상실 약 1만 2,800개. 지역 GDP 하락 전망치 마이너스 2.4%. 이 와중에 조지아의 또 다른 기둥, 제지산업 이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서베너 북쪽에 위치한 오코니 펄프 제지공장은 102년의 역사를 끝으로 가동을 중단했고 남부 지역의 그린필드 제지와 티프턴 우드 펄프도 연이어 문을 닫았다. 숫자는 냉정하다. 폐쇄된 제지공장 수 5곳, 직접 실직 인원 1,100명, 간접 피해 인력 약 5만 2천 명. 지역 매체 조저레저는 이를 두고 조지아 산업의 폐허 시대라 표현했다. 임업 노동자였던 레이먼드 스콧은 퇴직 후 마을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이렇게 말한다. 한국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린 다시 살아났다고 느꼈어요. 이젠 또 무너졌네요. 이번엔 더 빨리. 사실 조지아는 지난 5년간 한국 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2020년 이후 조지아로 이주한 인구 약 53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한국계였으며 이로 인해 신도시, 학교, 병원까지 K형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2020에서 2024년 조지아 인구 증가율 22%, 그중 한국계 이주자 비율 약 51%. 그러나 지금 그 인구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병합되고 한인마트는 문을 닫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 미셸 유는 씁쓸하게 말했다. 작년엔 하루에 3건 계약했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1건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태는 정치적 후폭풍까지 몰고 오고 있다. 조지아는 미국 대선의 핵심 스윙 스테이트다. 그런 조지아에서 공화당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의 지지율이 9% 하락했고 민주당이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버디 카터는 급기야 한국 기술자들의 즉시 복귀를 촉구하며 이렇게 밝혔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주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조지아는 한국 기술자 없이는 공장을 재가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기술자의 귀환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이제 기업들은 조지아를 위험한 주로 간주하고 있고 심지어 이미 착공한 공장마저 철거를 고려하고 있다. 주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긴급 투자 유치 회의를 열었지만 참석한 외국계 기업은 단 2곳뿐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독일계 기업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린 파트너가 아니라 표적이 될까봐 두려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조지아는 미국 경제에서 상징적인 경고등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읽는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 17층. 대형 모니터에 뜬 지도에는 조지아주 서베너부터 미시간주, 텍사스주 테일러까지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미국 내 모든 한국 기업 진출 지역에 대한 위기 등급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는 미국을 동맹으로 존중하지만 우리 국민이 수갑을 차고 체포당한 현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이날 박 장관은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하고 한국인 기술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철폐 및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고 공개 발표했다. 이는 한국 외교 사상 미국을 상대로 가장 강경한 어조로 분류된다. 국회 외통위에서 한 야당 의원이 물었다. 외교부는 이 사태를 단순 행정착오로 보는가? 박 장관은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다. 아니요. 우리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필요시 산업 보복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수사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기술 이존도 완화 및 생산 거점 다변화 특별팀을 신설했다. 이 특별팀은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과의 비공개 협상을 시작했고 일부 장비는 베트남, 폴란드, 인도네시아로 재배치되기 시작했다.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 생산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첨단 제조의 중심이며 미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이 아닌 서울을 바라본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기술력 기준 1위, 생산 능력 기준 2위, 배터리 생산 기준 3위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기술력과 공급망의 재편에 있어 선택적 우대를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기술이 전 공급망 구축에 있어 외국 내 한국인 인력 안전과 예측 가능한 법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우선 협력 대상에서 제외. 산업부 내부 문건 중 워싱턴은 당황한다. 미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도는 급히 서울을 방문하고 외교부 청사에서 3시간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 그는 언론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기술자들의 재입국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하다. 회의에 배석한 청와대 고위 참모는 언론에 익명으로 전했다. 미국이 진심으로 신뢰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보여줄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서명과 제도 개편입니다. 그 목소리는 한국 기업들도 대변하고 있다. 삼성전자 부회장 한종희는 유럽 출장 중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기술을 파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기술을 선택적으로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내부 회의에서 미국 중심의 생산 체계를 구조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더는 절대 우선 시장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한국의 신규 투자 승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반면 EU와 동남아 국가로의 기술 이전 컨설팅 계약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술 패권은 더 이상 미국에만 있지 않다. 공급망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것을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백악관 서브 브리핑룸, 오전 10시 30분. 기자들이 앞다퉈 마이크를 들이밀고 있다. 대통령 공보비서 멜리사 케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민 정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백악관 지하통신실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정책국, 상무부, 국토안보부, 이민국, 국무부 실무자들이 모여 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
한국인 기술자 복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워싱턴의 권력 중심부에서 지금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단속, 다른 하나는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외국인 기술자 수입. 이 모순의 정점은 9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나는 외국이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같은 제품을 만드는 법을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불법은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하던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태도로 전환됐다. 이는 단속 이후 9일 만에 180도 돌아선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현실적인 위기가 있다. IC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LG 공장이 멈춘 지 2주 만에 공급망 53개 노선이 차질, 직간접적 일자리 손실이 1만 4천 개 이상 발생했으며 향후 6개월 내 손실 추정액은 약 49억 달러에 이른다. 이 수치는 트럼프 캠프 내부의 경고 신호로 작용했다. 이민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다는 대중적 만족감과 경제를 말아먹었다는 산업계의 불만 사이에서 균형은 흔들리고 있다. 공화당 내 전략가인 스티븐 밀러조차 내부 메모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이민 참모였지만 이번 사태만큼은 예외였다. 우리는 제조업이 돌아서면 선거도 돌아선다. 결국 백악관은 두 개의 비공식 채널을 개설했다. 하나는 서울 워싱턴 간 기술자 귀환 협상팀, 다른 하나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프로젝트 유지 조건을 재조정하는 실무 TF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이그제미너에 이렇게 말했다. 백악관은 말로는 단속을 외치지만 실제론 한국 기업을 달래는데 하루 15시간씩 매달리고 있다. 미국 내 외국계 기업협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보고서를 냈다. 제목은 간결했다. 두 개의 미국. 외국인을 향해 문을 열라는 미국, 그리고 닫으라는 미국. 두 개의 미국이 서로 싸우는 사이 투자는 떠난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고액 후원자 만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난 삼성, 현대, LG를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발언은 다음 날 바로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되었고 서울 언론은 이를 사랑한다면서 잡아가는가 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미국의 모순은 이제 전 세계가 보는 쇼윈도가 되어버렸다. 한국뿐 아니라 독일, 일본, 대만 역시 우리는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틈새를 중국과 EU는 조용히 파고들고 있다.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어느 토요일 아침. 현지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들은 모두 현대차 LG 배터리 공사장의 직간접 계약직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같은 문장이 쓰인 팻말이 들려있다. 우리를 해고한 건 외국인이 아니라 정부다. 2025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정치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조지아 유권자의 배신이다.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트럼프 득표율 49.2%, 바이든 득표율 49.5%, 2024년 중간 지지율 조사 트럼프 44.1%, 민주당 후보 45.8%. 사건의 진앙지인 서베너 지역은 그동안 공화당 지지층이 강한 보수 벨트였지만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태 이후 18에서 45세 산업 노동자층 지지율이 급격히 이탈하고 있다. 특히 타격이 큰 계층은 전통 제조업 기반의 백인 중하층이다. 그들은 트럼프의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메시지를 믿고 한 표를 행사했지만 지금은 실직한 상태로 실업수당 창구에 줄을 서고 있다. 공장 건설 하청업체 대표인 존 레이놀즈는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외국 기술자를 단속해 일자리를 얻는 줄 알았지만 그들이 없으니 우리도 일자리를 잃었다. 조지아 남부 클락스빌의 한 교회에서는 주말마다 재취업 준비반이라는 이름의 무료 강좌가 열린다.
이 강좌를 주관하는 지역 복지 담당자는 말한다. 이 지역에서 고용이 줄어들자 이혼, 알코올 중독, 우울증 신고가 3배 증가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분주하다.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는 백악관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며 별도 입장문을 발표한다. 이번 단속은 우리 조지아 경제를 파괴했다. 연방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배터리 공장 중단 사태를 대통령의 무능으로 집중 공격하며 조지아 내 텔레비전, 유튜브, 틱톡에 500만 달러 규모의 선거 광고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 광고 중 한 장면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한국 기술자들과 공사장 앞에서 울고 있는 미국인 해고자를 교차 편집한 영상이다. 당신이 트럼프를 믿었을 때 그는 당신의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민주당 선거 광고 문구 중 특히 애틀랜타 외곽의 한인 커뮤니티는 이 사태를 전환점으로 본다. 조지아 한인 유권자 수 약 7만 8천 명. 그중 54%가 등록된 공화당 지지자였으나 32%가 최근 등록을 해지. 애틀랜타에서 만난 이민 2세 사업가 서재영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에 기술을 주었고 미국은 우리에게 수갑을 줬습니다. 이제 표로 대답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민심의 흐름은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속도로 트럼프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스윙 스테이트 조지아를 위험 지역으로 바꿔가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외곽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실라인 구역. 고압 전력 배선이 천장 끝에서 늘어져 있고 설치 중이던 로봇 앞 14개가 덮개도 씌우지 않은 채 멈춰 있다. 진입로에는 AUTHORIGDKUREAN-ENGINERSONLY라는 표지판이 덜렁 남아있다. 배터리셀 장비 제조업체인 MP솔루션 미국 지사의 테크 매니저 마이클 그로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설치 도면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장비 소프트웨어는 한국 IP 주소와 연동돼 있어요. 우리 기술자들로선 시스템 부팅조차 불가능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공장의 설치 장비 중 73%는 한국 독점 기술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2%는 한국 본사 엔지니어가 현장 대응해야만 작동이 가능한 구조다. 현장 제어 시스템 90%가 한국어 기반 UI. 제조 공정 프로그램 4개 중 3개가 한국 독자 개발 코드. 장비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로그인 권한은 전원 본사 귀속. 즉 한국 기술자가 없으면 공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애초 10월 말로 예정됐던 파일럿 테스트 일정은 무기한 연기. 테스트 전용 소재 320톤은 창고에서 유효기한을 넘기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손실을 고스란히 미국 측이 떠안게 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법인의 관계자는 내부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측은 자국 엔지니어를 투입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공정 시뮬레이션 해독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번역이나 매뉴얼 부족이 아니다. 핵심은 경험이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정은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한다. 1000분의 1초 오차로 움직이는 롤프레스, 수소산소 조합 비율이 0.2%만 어긋나도 폭발 위험이 있는 전해질 믹서. 이 모든 장비는 현장에서 7에서 10년 이상 경험한 엔지니어만이 다룰 수 있다. 미국 재생에너지협회의 크리스 니콜스 회장은 이렇게 진단한다. 이건 마치 심장 수술을 간호사에게 시키는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고급 외과의입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 설비는 도착했지만 조립을 위한 기술자 46명이 비자 취소로 입국이 지연되자 라인이 3개월 이상 지연되며 손실액이 1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인이 없으면 공장은 멈춘다는 말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자립을 외치며 한국인을 쫓아냈고 그 결과 미국 내 생산 기지들은 고철 더미로 변해가고 있다. 기계는 있지만 기계를 움직이는 두뇌가 없다. 한편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본국으로 복귀한 상태다. 구금됐던 300여 명 중 287명이 귀국했고 그들 중 절반은 재파견 요청을 받아도
미국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자 한 엔지니어는 짧게 말했다. 기술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굴욕은 2번 줄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이었다면 내일은 일본,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 북미 대표 미하엘 클라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인터뷰. 서울에서 시작된 외교적 파장은 이제 도쿄, 타이베이, 베를린, 브뤼셀로 번지고 있다. 한국 기술자 구금 사태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닌 글로벌 제조망 신뢰의 균열점이 되었다. 도쿄 경제산업성은 사태 발생 3주 후 주미 일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상무부의 자국 기술자 비자 안전성 보장 요청을 공식 전달했다. 그 직후 일본 기업 무라타와 도시바는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로 전환했다. 2024년 9월 기준 일본계 신규 투자 계획 철회 또는 연기 유권. 예상 철회 금액 총합 41억 달러. 미국이 자랑하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전략이 이제 우방국에 의해 거부당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타이완의 대표 반도체 기업 TSMC 역시 애리조나 공장의 2번째 라인 착공을 미국 정부의 태도와 정책 안정성 확보 이유로 연기했다. TSMC 내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우리는 파트너이지 잠재적 체포 대상이 아니다. 유럽연합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브뤼셀 소재의 유럽투자은행 은 미국 내 고위험 국가 분류 리스트에 조지아, 미시간, 텍사스를 포함시켰으며 향후 공공펀드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IB 내부 등급 분류 조지아 기준. EU계 고용 컨소시엄 5곳, 미국 내 채용 확대 계획 중단. 이런 변화는 단지 자금의 흐름뿐 아니라 정치적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투자자에게 안정적 선택이 아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자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IT 국제정치학 교수 레이첼 에이브럼스는 CNN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시대에는 연합이 확장되었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맹은 선언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과의 비공개 기술 동맹 정상급 실무 협의를 준비 중이다. 이른바 포스트 아메리카 기술축으로 불리는 이 구상은 글로벌 제조망의 새로운 축을 미국 이외의 안정된 국가들로 재편성하자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참여 대상국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이제 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미국이 기술과 자본의 원심력에서 밀려나는 그림자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미시간대 국제정책연구소의 시릴 휴즈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정치는 소리를 만들고 자본은 발로 움직입니다. 조용히 떠나는 돈을 붙잡을 수 있는 건 더 이상 국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는 미국이 아닌 서울, 베를린, 도쿄, 오타와로 흐르고 있다. 돈은 말이 없다. 하지만 그만큼 거짓말도 없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이사 리사 첸. 2024년 10월 초 블룸버그는 주목할 만한 자본 이동 데이터를 발표했다. 9월 한 달 동안 미국을 떠나 동남아와 동유럽으로 이동한 외국인직 접투자 규모는 121억 달러. 이는 월 단위로는 2010년 이후 최대치이며 같은 기간 미국 내 신규 제조업 프로젝트 승인 건수는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FDI 유입 감소 마이너스 38.2%. FDI 유입 증가 46.9%. 흐름은 명확하다. 미국이 스스로 만든 정치 리스크에 발이 묶이는 동안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은 예측 가능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한국, 일본, 독일계 제조사들의 공장 이전 1순위. 헝가리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유럽 생산 기지로 급부상. 폴란드 반도체 후공정 및 자동차 전장화 설비 유치 중. 태국 전기차 조립 및 배터리 팩 조립 라인 집중 투자. 한국산업부는 최근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25년까지 대미 신규 투자 비중을 38%에서 24%로 줄이고 나머지를 유럽과 아세안 국가로 재분산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다. 이는 미국 신뢰 붕괴에 따른 전략적 이탈이다. 베트남 호치민시에 새로 착공한 한화솔루션의 ESS 배터리 조립 공장은 당초 미국 오리건주로 검토됐던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조지아 사태 이후 모든 계획이 조용히 옮겨졌다.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기술을 원하지만 기술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영받는 곳에 공장을 짓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헝가리 정부는 삼성 SDI에 1억 4천만 유로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장하기로 계약했다. 헝가리 경제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투자자를 체포하지 않습니다. 보호합니다. 삼성 SDI 헝가리 2공장 확장 총 투자 27억 유로, 고용 창출 3,000명 예상. LG엔솔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증설 추진 미국 대신 EU 대응형 모델. 이제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보조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 보는 것은 법과 정책의 일관성, 외국인 인력에 대한 합법적 보호, 그리고 불확실성 없는 입국과 체류 보장이다. KPMG의 2024년 3분기 글로벌 투자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정책 안정성 항목에서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24 Q3 글로벌 정책 신뢰도 순위 1위 독일, 2위 캐나다, 3위 베트남, 4위 한국, 11위 미국. 이러한 흐름은 외국계뿐 아니라 미국 내 자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테슬라의 배터리 셀 일부가 멕시코와 독일 공장으로 이전됐고 애플은 신규 칩셋의 양산 초기 공정을 대만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라는 제조 허브는 지금 자신이 만든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본과 기술 그리고 사람을 조용히 잃고 있다. 돈은 묻지 않는다. 단지 떠날 뿐이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적한 외교부 산하 외빈 접견소. 외부에는 별다른 경호 인력이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는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독일 등 6개국의 고위 관료들이 비공개로 모여 앉아 있다. 이 회의의 공식 명칭은 없다. 외교 문서에는 단지 다자간 민감기술 공급망 안정성 회의라는 모호한 제목만 남았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이 모임을 이렇게 부른다. 포스트 어메러커 산업 거버넌스 예비협의체. 한국이 주도하는 미국이 없는 글로벌 산업 재편의 시작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하청국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경청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 협의체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중단, 첨단 반도체 배터리 기술 협력 및 공유 인프라 구축, 우선 협력국 간 기술자 이동 협정 체결 추진, 위기 시 상호 대체 가능한 생산 라인 공동 설계.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요청한 옵서버 참여 요청이 보류됐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패싱이며 미국의 공급망 주도권이 제도적으로도 이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회의의 실무 설계를 맡은 인물은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실 산하산업기획관실의 정윤석 기획관이다. 그는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제 서울은 선택받는 도시가 아니라 선택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는 각국의 대표단 외에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ASML, INFINEON, TSMC, 매그너 등의 민간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별도의 분과 회의에서 한유일캐 산업기술 연합표준 공동선언 초안을 작성 중이다. 이 선언문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명시되어 있다. 기술은 동맹 위에 존재하며 공급망은 신뢰가 만든다. 우리는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공급 구조를 설계한다. 이 문장은 트럼프 정부의 공급망 패권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며 사실상 포스트 미국 질서의 서문이라 불릴 수 있다. 한국은 이번 협의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주도했다. 서울 도쿄 브뤼셀 간 첨단 소재 실시간 재고망 구축. 아세안 한일 기술자 상호 인정 체계 시범 운영. EU EUV 장비 공동 R&D 펀드 한국과 공동 출자. 이러한 제안은 모두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유럽 측은 미국 내 기술자 비자 불안정성과 법적 리스크를 문제 삼으며 한국이 제안한 중립기술 플랫폼 국가로서의 역할에 큰 호감을 보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정책 보고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요약했다. 2020년대 초반까지 기술 패권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중간에서 연결망을 설계하는 조정자 국가가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후보는 한국이다. 이 회의는 전 세계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채 끝났지만 그 결과는 조용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24년 4분기 기준 글로벌 배터리 소재의 한국 경유율 67.8%, 반도체 후공정 인력 연수 파견국 1위 한국, 기술이전 협정 선호국 조사 1위 대한민국. 이제 미국 없이 짜여지는 세계 기술 지도 위에서 서울은 중심점이 되어 펜을 들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 조지아주 서베너 현대차 LG 배터리 합작 공사장. 사건 발생 73일 후 아직도 공장은 침묵하고 있다. 하늘을 찌르던 철골 구조물은 완공되지 못한 채 점점 붉은 녹이 퍼지고 있다. 출입문에는 여전히 낡은 현수막 하나가 바람에 흔들린다. KUREA BUILDS THE FUTURE WITH AMERICA. 그 문장 중 마지막 단어는 절반이 찢겨나간 상태다. 위드 어메러커 여전히 남아있는가? 이곳에서 시작된 단 한 번의 단속 작전은 미국 산업, 정치, 외교의 모든 층을 뒤흔들었다. 구금된 것은 300명의 한국 기술자였지만 진짜 쇠사슬에 묶인 건 미국이 자랑하던 글로벌 신뢰였다. 투자 철회 총액 약 198억 달러. 연기된 제조업 프로젝트 수 23건. 일자리 손실 추정 3만 7천 개 이상. 미국 내 기술자 재배치 거부율 68%. 서울, 도쿄, 베를린, 오타와는 조용히 미국을 우회하기 시작했고 동남아와 동유럽은 새로운 산업의 자석이 되어 떠난 돈, 사람,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 조지아 사태는 단지 행정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만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느낀 이들이 바로 한국인이었다. 한 전직 외교관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맹은 서로의 등에 칼을 꽂지 않는다. 그날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은 조용한 이별의 시작이었다. 결국 문제는 기술도 장비도 자본도 아니었다. 문제는 단 하나 신뢰였다. 믿음을 잃은 산업은 멈추고 멈춘 산업은 사람을 잃고 사람이 떠난 나라는 천천히 쇠락한다. 미국이 배워야 할 교훈은 이제 분명하다. 투자는 환영하면서 기술자는 감금하지 말 것. 동맹을 말하면서 적처럼 다루지 말 것. 일자리를 원한다면 사람을 먼저 존중할 것. 이 모든 사실은 조지아에서 이미 증명됐다. 그곳에서 한국은 산업의 심장을 건설하려 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심장을 멈추게 했다. 지금도 공사장 근처 한 카페에는 그날 체포됐다가 귀국한 한 기술자가 남긴 낙서가 남아있다. 우리는 당신의 미래를 만들러 왔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과거처럼 대했다. 조지아. 그곳은 이제 세계가 가장 먼저 신뢰를 거둔 곳이 되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기술도 자본도 내일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